자, 바른미래당 제68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 본회의 부의가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협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 선거법 협상은 오늘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연말 국회는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고성을 주고받은 일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선거법 협상은 각 당 원내대표의 소관입니다. 협상 권한도 없는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앞에 두고 설전을 벌이며 야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거법 합의 처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날 오갔다고 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시종일관 번지수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관계 이전에 한미 동맹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이면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등 한미 간 중요한 군사적 현안들이 줄줄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일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그 중대 고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야당 인사 7명 안팎에 입각을 제안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개별 의원에게 입각을 제안할 일이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 등 당대당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정당 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섣부른 입각 제안은 정치 공작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어설픈 행동입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순이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여야 간 소통을 어렵게 하고 전국을 경색시키는 원인이 됐던 조국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으면서 야당 탓만 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과 협치 제안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에게 무려 14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조 전 장관의 딸도 입시 비리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기했던 입시 부정, 가족 펀드, 위장 소송 등 모든 의혹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 국론 분열, 국정 마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세로 무슨 소통과 협치를 말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와대는 깨닫기 바랍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치로 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목적은 국민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정책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수립한 8차 기본 계획에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9차 기본 계획에서는 8차 기본 계획의 정책 이행을 담보할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조기 폐쇄 방침이 내려진 노후 석탄 발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력계통이 없어서 접속을 못하는 1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만 7기가와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편리한 전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몇 년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전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을 강등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서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 등 전반적인 요금 개편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정상적인 개편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핑계대지만 정부와 여당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바로 하시고요.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학의 AI, 차세대 반도체, 소재 부품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서를 유도하고 첨단 학과들의 입학 정원을 2021년부터 총 8,000명 늘려 향후 10년간 8만 명을 키워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 국가적인 인재 양성 방안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한다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제대로 서기도 전에 인재 양성 계획을 섣불리 발표한 것은 계획의 충실성과 그 실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학의 생존 자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원 감축이나 대학 폐쇄 조치까지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온 방침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해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 졸속 대학 입시 개편 논의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 논의로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어떤 내용일지에 따라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토양에 무작정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잘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속하게 만든 계획에 예산과 인력만 무작정 쏟아붓는다고 국가 AI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타노스 손가락 튕기듯 교육 정책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수능 예비 소집일이 있고 모레는 수능 시험 날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그동안에 정말 로고에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을 응원을 하지 못할 망정 학부모님들과 예비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윤해 사회부총리는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 비율을 올리겠다고 전날 윤해 부총리 말과 정반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이 100% 확신합니다. 저는 전날 교육부 입장과는 달리 청와대 마음대로 대입 방침을 뒤엎은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온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 한 번을 튕겨서 전 세계의 인구 절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학부모들과 예비 수험생들에게 절망과 불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심어줬기 때문에 타노스보다 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 있을 때는 특히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부가 교육부와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고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